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결과에 대해서 특검이 항소할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가 나와서 2심으로 가겠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부터 주요 재판 1심 결과를 받아보기 시작한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선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선 구형량보다 8년이 많은 징역 23년이 나왔습니다.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도 항소 여부를 고민했지만 결국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사용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각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까지만 인정하고 행사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것은 맞지만 선포문이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순 없어서 실제로 사용되진 않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두 사람이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둔 것만으로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지난 22일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선 구형보다 중형이 나왔지만 법리적 완결성을 위해 특검으로선 항소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다음 주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이 열립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포고령과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한덕수 전 총리 판결문에 먼저 담기면서 특검 주장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당일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포고령 내용을 몰랐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26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가 맡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 판결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건네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전 장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특검 주장에 힘이 실린 셈입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처음 건의했다는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는데 법정 증언으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박성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습니까? 국무회의 서명, 국무위원들 서명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전 총리 판결이 박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박 전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는 단순한 형량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를 다시 쓰는 엄중한 심판입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특검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권력형 내란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판결이 가진 진짜 무서운 점은 내란의 책임을 선포자 한 사람에게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엄을 알고도 묵인한 자,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실행을 도운 자, 나아가 사후에 증거를 인멸한 자들까지 모두가 사법 단죄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이 서슬퍼런 칼날은 한덕수를 넘어 이상민, 박성재, 최상목 그리고 정진석과 김태효를 향해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를 이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과 박성재입니다.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이상민 전 장관이 언론 통제와 단전 단수의 위험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특검의 지적은 한덕수 판결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합니다. 박성재 장관 역시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검사 파견과 수용시설 확보 지시 등이 사전 사후 조치였는지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성재의 재판을 한덕수에게 중형을 내린 이진관 판사가 맡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안보실 실세였던 김태효를 둘러싼 무인기 공작 의혹은 사건을 더욱 충격적인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 공작조가 북한 무인기 사건의 배후에 있고 그 라인의 정점에 김태효가 있다는 정황은 정권이 안보 위기를 기획하거나 이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계엄 정당화를 위해 민간인을 동원한 안보 공작이 벌어졌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든 또 다른 차원의 내란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의 정황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윤석열 파면 당일 대통령실 PC 천여대를 초기화하라는 지시는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고시를 비웃는 행위였습니다. 한덕수가 증거인멸 행위로 유죄를 받았듯 조직적으로 기록물을 삭제하려 한정진석의 해명은 법망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징역 23년이라는 형량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 과정에 올라타 권력을 누리려 했던 자들,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도려내려 했던 자들 모두가 이제 심판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수를 가장한 극우 세력에서는 이번 판결을 내린 이진관 판사 매장, 일명 이진관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까지 탄탄대로를 걸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잡고 지규현 같은 판사들을 척결해야 할 이진관 판사의 흠집을 내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판결을 오염시키려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또 기가 막힌 조선일보 기사가 뭐냐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 이거예요. 이진관 판사가. 제가 그걸 물어봤더니 재판을 한 번씩 받아봤던 분들, 형사 재판을 받았던 모든 사람, 판사는 다 그게 있어. 재판 받아보면 삘이 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진관 부장판사를 뭘 엮고 싶은 거예요. 좌파단체에 가입을 했다던가. 우리 법이 아니야 또. 그러니까 우리 법이 아니야. 네. 거기다 고향도 마산이야. 예. 그러니까 뭐 호남 출신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마치 이 메신저 공격에 해당하는 이진관 판사의 문제를 찾아가지고 마타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윤 어게인을 원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엄존하고 이거를 끊어내지 않고 있다. 근데 저는 장도영 대표가 오늘 단식도 끊었는데 좀 윤도 끊어라. 그래야 좀 정상적인 정치의 정상화에 첫 발을 좀 내딛는 그런 단초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아휴 입이 아프네요. 뭐 그걸 끊겠습니까? 헌정 역사상 첫 번째로 그러니까. 탄핵 당했던 대통령이 와갖고 이제 그만 굶으세요라고 하니까 네 이러는 네. 상황인데. 네. 그 지난번에 이제 헌재에서 그 윤석열 탄핵이 이제 선고될 때도 조선일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문영배 당시 직무대행의 그 말하자면 태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훑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게 참 유치하다 싶은데. 근데 그게 역으로 말하면 전관이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거나 인식하거나 관리했던 방법이기도 하죠. 방식인 거죠. 이런 내용들을 쭉 두루두루 보다가 제가 이제 가장 꽂혔던 건 이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의 이 주장이었었는데 지금 뭐 조선일보 얘기에서도 했지만 하급자, 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 예, 바꿔야 될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기소당하지 않으면 무죄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기소당하지 않으면 무죄 안에 있었던 과거에 검찰의 그 불합리한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복잡해지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촐하게 얘기하면서 뭔가 당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저는 시스템 깨는 사람들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라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청년이라서 최고위원이 된 사람인 거잖아요. 우재준 의원이. 예. 근데 그런 당 지도부 일원이 인식이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그 생각하고 굉장히 국민의 법감정이나 국민들의 판단과 굉장히 괴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의 지도부에 앉아 있으니 그 당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통해서 그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 이렇게 가면 종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에는 아까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줬는데 첫 번째 탄핵당한 대통령이 와서 손잡아서 단식을. 그게 출구 전략이었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우재준 최고위원 이 말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권의 2인자라는 사람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날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재판에 붙여지지 않았다라고 당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거 진짜 국민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국민을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처럼 전 들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2차 특검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2차 특검이 어떤 분이 올지 모르겠지만 검사들을 줄이고 경찰의 수사관들을 대폭 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차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다. 2차 특검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외환죄, 박성재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다시 새롭게 짜서 김건희가 어느 정도나 내란에 실제로 기획 가담
뭐 조정 이런 걸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검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내란에 가담을 했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겨레 신문 일면에 나왔던 그 45명 예. 그 내란 그 뭡니까 수괴를 엄호하면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체포방해를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해서 조사,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아니면 내란 선동 혐의는 없었는지 저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줄줄이 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뿌리채 뽑혀나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싹 다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냐 해서 일반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강하게 처벌하는 것과 모두를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처벌들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강한 처벌을 보고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처벌들이 나면. 근데 지금 이제 장윤선 선배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기소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예를 들면 그렇죠. 예.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도. 근데 네가 그런 혐의가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나와서 소환 조사라도 받고 어쨌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거. 그래서 예. 최대한 우리가 이 내란 범죄에 연루됐던 모두를 처벌해 보려고 했다. 그렇죠. 이 예. 기록을 사회가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초, 진짜 사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아까 뭐라 했지? 네. 모두를 처벌하는. 비망록 아니면 네. 뭐야? 뭐 그 하여튼 백서. 죄송해요.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날 나이죠. 죄송해요. 너무 50살이 넘으니까 이렇게 됐네. 오렌지 주스도 생각 안 나고 노란 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네. 자,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뭐 지금 이제 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당이라는 게 뭐 국민의힘이 밉고 싫고 그래서가 아니라 벌어진 일,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그 내란 사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그 정당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왔던 것인가. 그리고 아까 강한 처벌 얘기했잖아요. 강한 처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강한 처벌 옆에 처벌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네. 그 세력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 단죄를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분명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두 분이 오늘 해주셨습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지금 다 떠나서 우리가 너무 이슈가 많아서 이제 무인기 관련해서 정보사 이런 얘기 안 다루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정보사의 이 요원들이 그 무인기 날린 용의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버젓이. 그리고 우리가 방첩사는 해편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역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냐.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다시 한번 초심을 고추 세우고 우리가 가려고 했던 개혁의 방향이 어떤 거였는지 중심을 좀 잡을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쁜 기사. 예, 조선일보의 그 기사 또 사설 내용을 좀 보자면,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유죄를 예단한 것 아니냐.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나 이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 재판 연기를 했던 부분들, 그래서 마치 그 정권 친화적인 이런 어떤 성향이 있는 판사가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있고, 사설에서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소극적인 행위가 이 문제가 있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장을 사설에 써놓았습니다. 후속 재판에서 엄격한 법리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해놨고요. 조선일보는요. 예. 이진관 부장이 3시쯤 넘어서 이제 판결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시 한 30분 정도 좀 전후해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맞아요. 그 기사가 이진관 부장 누구냐? 대장동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그 재판하는 도중에 너무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성향을 드러내고 이래가지고 증인들에게도 막 함부로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다. 막 이런 취지로 그 기사가 있었죠. 이런 취지로 그 기사를 썼고요. 그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그때 1등인 1위 많이 읽은 기사 1위였고 2등이 바로 한덕수에 대한 23년 선고 그 기사일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부러 노골적으로 아주 의도가 있는 그런 기사를 사실은 써낸 거고, 계속해서 같은 취지로 이진관 부장이 상당히 편파적이고 왜곡된 태도를 취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국면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자신들의 논조를 밝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또 판단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김용현 그 변호인단의 이하상이라고 그 문제되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는 그 유튜브 채널 뭐 제목도 얘기하기 싫은데 예, 그 채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서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본인이 모시는 죽은 윤석열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하나 더 붙여야지. 술 먹은 사이코패스가 총 들고 아니 칼 들고 아무나 찌르고 다닌다고. 윤석열이 했던 일 같은데? 이진관 판사한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백대현 예. 부장한테도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덕수가 제일 바보다. 바보같이 뭔가 하나 이렇게 좀 해보려고 얘기하니까 바보같이 내내 그래고 말을 못 끊어가지고 이진관 같은 사람이 그런 판결 내리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자기 의뢰인이 무슨 판결 받는지 한번 보자고. 얼마나 변호를 잘했는지. 이러면서 백대현하고 이진관 둘 다 이렇게 막 사이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변호사라는 사람은 특히나 이제 의뢰인이 있을 경우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람 그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사형 조장 변호사죠. 사형 조장. 네. 그러니까 김용현 대변 이제 변호인이니까 김용현의 어떤 재판에 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럼 김용현은 그냥 판결을 그렇게 받는다고 치고 그럼 본인은 이제 본인 정치하는 것이다. 이제 감치되겠지. 예. 그리고 감치가 빨리 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지적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움직임들을 일부러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게 연출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김건희 재판 우리 또 임세훈 부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네. 지금 날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8일 선고. 예, 1월 28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 요 1심 선고가 나오는 건데 이게 그 한덕수 판결문 안에 보면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10월 3일 그날 당일에 국무위원들한테 내 처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게 남아 있잖아요.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면 뭐 국회 국무회의 다 통과가 됐으니까 시작이 되면 이제 김건희의 내란 연루 부분을 또 본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28일 1심 선고에 그 한덕수 전 총리의 그 선고라든지 이런 앞서 얘기했던 그 재판부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까요? 줄 것 같아요. 당연히 줘야 되고요. 다음 주에 권성동 의원 판결 선고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정말 다음 주가 하이라이트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뭐 당연히 실형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기존에 나와 있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부부 동반 지금 뭐 이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부부 동반 그냥 감옥. 실형. 감옥. 실형. 예, 실형. 부부 동반 깜빵. 예상들 했습니까? 23년? 예상 못했죠. 예?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래 올려치기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특검의 구형량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진관 재판장이라면은 이건 특검 구형량보다는 더 높게 형량을 선고해서 특검의 구형도 잘못됐다라는 것도 밝혀야 되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 완전 특검을 나무라는 판결이잖아요. 니네 인마 정신 차려 특검. 그렇죠. 이 얘기잖아. 지금 내란 청산에 다 정신 차려. 요 메시지를 전 담았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법정 구속 부분이죠. 네. 바로 법정 구속까지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는 했잖아. 어제 돈가스 먹은 거 마지막 돈가스. 라스트 돈가스. 그래서 오늘 솔직히 뭐 이따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흠 잡을 데가 없다. 그냥 모든 게 만점이고 그냥 오늘은 이진관 데이로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도 그걸 유심히 들으면서 대단했습니다. 야 판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진짜. 어렵겠구나. 여러 가지 뭐 법조문 뭐 다 찾아보고 논리적으로 만드는데 야 대단해요. 저는 여러 가지로 오늘 이진관 판사 그 선고는요. 예. 틀을 좀 많이 깬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쫙 법리적으로 그렇지 고개 끄덕이다가 그렇지. 그러나 거기서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맞아. 근데 그러나 뭐 범죄 경력이 없고 뭐 초범이고 사람들이 계속 듣다가 막 이게 막 짜증나고 이랬는데 맞아요. 이진관 판사는 이 보시는 국민들을 엄청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궁금해하는 유무죄부터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딱 보면서 굉장히 좀 배려하는 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게 판사들은 지금 재판 워낙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우리랑은 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진관 판사도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로 이제 그 의심은 거두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언급하고 전두환하고 이게 왜 다른지도 언급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와 판사 중에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일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도 그렇다니까 진짜 한 몇백 명 이게 이상한 놈들이 설치니까 검사 전체 요거도 먹는데 그 중에 또 괜찮은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그렇죠. 조직이라는 게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경찰 중에 뭐 다 저기 무시당한 사람이 다 경찰인가? 그게 아니잖아. 네. 이지은 위원장도 있었고 유삼영 총장도 갖고 있죠. 괜찮은 분들이 있죠. 네. 능력이 좀 딸리는 분도 있고 잘하는 네. 사람도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조직이라는 게 늘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람을 어떤 특정 직군이나 특정 신분을 가지고서 일반화하면 오류에 빠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충암고등학교 문 닫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충암고등학교 재학생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저도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놓고서 집단을 보는 거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저는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맞는 거는 저기 국민의힘 쪽엔 좀 이상한 애들 많긴 해. 거기도 걔네들 많긴 해. 아주 자세히 파보면은 몇 명 있긴 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긴 한데 뭐 그건 이제 차치하더라도 전 이진관 재판장의 오늘 이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말 사법부 내부에도 저는 돌멩이 하나 큰 거 던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의대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소신은 있어도 좀 눈치 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레이 에어리어에. 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진관 재판장의 오늘 이 판결이 대한민국의 헌법소를 하는 의미에서는 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봅니다. 결국은 이진관 판사하고 직위원하고 비교가 될 텐데 당분간은 백대현이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이진관 대 백대현 이렇게 하면서 뭐냐. 네. 5년이 네.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심했죠 백대현 재판장. 그리고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초범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내란을 또 하냐 노래잖아요. 그렇죠. 초범이 그렇죠. 그럼 초범이라 깎아준다고 하는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너무나 후련했고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여당 내에서 반응들은 뭐 뜨겁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 뭐 나온 반응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국민의힘 쪽 못 봐갖고. 지금 국민의힘은 예. 아까 제가 오후에 본 뉴스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인데 뭐 쓰러져서 병원에 간다 만다 하는데 본인이 일단 호송차 구급차 타지 않겠다. 아, 제가 잘못해 호송차로 잘못해 구급차 타지 않겠다. 호송차는 이제 근데 한덕수가 타는 거고. 아니, 아직 탄 건 아니잖아. 예. 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내일 밤 뉴스를 또 얘네들은 그걸로 단식 그걸로 풀었다 뭐 이걸로 또 조중동이나 막 이런 데는 대서특필하게끔 나는 머리 쓸까 오늘 왠지 앰뷸런스 실려갈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일단은 장동혁이 거부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메디칼 이슈 때문에 이 한덕수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돼버렸어요. 그거를 연출을 한다니까. 그 이준석까지 만났다며. 네.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다 나온 거야. 걔네는 조중동에서 뭐 이제 때릴게. 그렇게 짭니다. 애들. 근데 보통 오늘 단식할 밤에 때 실려갈 예정이야. 근데 단식할 때 밤에. 되게 슬픈 게 뭐냐면은 네. 다 관심을 얻으려고 지금 저거 관심 환기용 단식 아니에요. 그쵸, 사실은 그쵸. 명분도 없는데. 네. 근데 오늘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하셨고 너무 예. 대박이고 예. 또 오후에는 이진관 재판장이 또 대박 쳤고 이 쌍대박 속에서 다 묻혀버려요 지금. 맞아. 이준석 만난 것도 몰라 사람들이. 뉴스가 안 지금. 돼.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그 박시영 대표님의 전망처럼 오늘 뭐 이렇게 앰뷸런스 해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럼 정무적으로 꽝이에요. 다 덮여요 지금. 다 덮은데 걔네 조중동 또 세 가지 개명하게 또 나눠서 한다니까. 그거 이제 조중동의 시대는 제가 봤을 때 지난 건 끝난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의미가 그냥 말리고 싶습니다. 계속해라. 며칠 계속해라.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야. 장동영이 싫어해. 그렇게 하기는. 그만 좀 해. 아니 심지어 어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찾아도 갔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아이고, 유승민은 이제 존재 가치가 없어졌어. 나홀로 정치인이야. 나홀로. 혼자서. 개파가 한 명도 없어. 나홀로 정치. 솔직히 이준석 오늘 왔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 만났잖아. 네. 이게 제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그러면 단식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3일 만에. 뭐야? 김재원도 했어? 했어요. 아이고 누가 알아? 네. 3일 했어요. 3일. 지금 오늘 3일. 떴어요. 3일. 이준석 딱 보니까 아이 뭐 장동혁 대표를 위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적이 금방 드러났잖아요. 네. 한동훈 그 골치 아픈 거 징계. 이게 네. 피하고 이준석 끌어들여서 선거연대 또는 통합 네. 이 분위기 띄우려고. 네. 장난치려고. 금방 드러나잖아. 그렇죠. 근데 예전만큼 장난을 쳐도 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드벌룬이 떠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기의 애드벌룬이 지금 안 뜨니까 제가 고민이 그 얘기했잖아. 많다는 거예요 지금. 70세 이상 여론조사를 따로 했다니까. 70세 이상 갤럽, MBS 여론조사 1월달 발표됐잖아요. 2번, 3번 정도. 평균을 내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대통령 지지율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50%가 나와요. 긍정평가가. 아니 전 연령에서 다 높아요. 연령 다 높은데 70세 이상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령층에 얼마나
어르신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이 국격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가고 뭐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미칠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 동혁아, 70세 이상 어르신들 대통령 50%를 한다. 대통령 지금 그 부정평가는 30몇 %밖에 안 돼. 40%. 근데 지금 굶어도 안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아니 굶는 거 말고 다음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거는 꽃이 많아요. 진짜로 그 로텐더홀에 누가 뭐 꽃 글을 올려가지고 꽃을 엄청 사서 보낸대요. 그래서 막 꽃밭이 이렇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 단식장 옆에. 그렇죠. 근데 꽃만 있으면 뭐 합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띄울 때 화환으로 띄웠잖아요. 그걸 또 하는데 이제 이게 안 먹힌다 지금. 그리고 어제 제가 본 영상 중에 가장 웃겼던 게 나름대로 굉장히 좀 거기 분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로텐더홀 분위기가 대표가 단식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한 와중에도 측근이 뭘 이렇게 좀 챙기려고 했는데 장도영 대표가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으니까 뒤에 가서 와이드샷으로 찍으라고. 뭐 제2의 김건희야 뭐야. 아니, 그래서 뭐 대변인이 찍던데 가서 또 실제로. 그래서 그 장면이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빵 터졌죠. 아유, 진짜. 그 인간도 진짜. 그것도 있었어요. 그 누가 와서 저를 2번 하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 지지자분이. 지지자가? 네, 지지자분이. 한 번 하고 이제 딱 포옹하려는데 밀치면서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려고 했거든. 못 막았어. 안 돼. 밀치더니 한 번 더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길이 안 보여요 지금. 길이 안 보여요. 앞길이 없어요 지금. 깜깜합니다 지금. 자, 오늘 그 당에서도 그 얘기했던데 뭐 추상 같은 명쾌한 판결이다. 국민의 승리며 사필 개정이다. 이런 정청래 대표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란 청산의 시작이다. 그나마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린다. 뭐 김용민, 최민희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의 발언들이 쭉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거의 이제는 직위원도 우리가 그 징역 5년 그 선고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상처를 받긴 했습니다만 한덕수라든가 내란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백전 판사도 명확하게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이진관 판사의 오늘 선고 내용은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3년 때렸으면 내란 우두머리는 당연히 사형을 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무기징역 때렸다가는 난리가 나게 생겼어. 시면이 또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요 이진관 판사의 이 선고 내용을 뒤집으려면은요. 지기현 판사가 이걸 다 반박을 해야 돼요. 그렇지. 다 반박 못해. 그게 머리 나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백대현 재판장은 양형 선고 부분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뭐 초범 얘기하면서 깎아준 거는 전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앞부분에서 그동안에 뭐 공수처 수사가 잘못됐다, 관할 건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절차 트집 잡은 거 있잖아요. 그건 이미 백대현 재판장이 다 정리해놨어요. 그것도 지금 증거로 직위원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고 오늘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내란에 관련된 실체적 내용 싹 다 정리해가지고 정말 저는 이보다 더 명판결문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에 그 제기돼 왔던 모든 논란을 집약해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다 헛소리. 예. 그리고 뭐 경고성 계몽령이다. 헛소리. 이거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내용적으로도 반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한덕수와 관련된 이 내란 재판이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증거로 제출됩니다. 난 그 대목이 반박이 솔직히 어려워요. 직위원은 속으로는 그럴 것 같아. 고맙다. 이진관한테.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국민적인 어떤 뭐 이렇게 흐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세게 때리긴 때려야 하는데 앞에서 이게 논리적이라게 이진관 판사가 다 해줬잖아요. 도와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 혼자 또 너는 새끼야 윤석열 붙어먹더니 이제 또 배신 때리냐 윤석열 지지자들한테 엄청 세게 때렸을 때 사형 때렸을 때 난리 날 뻔했는데 앞에서 앞자락을 이진관 판사가 다 해줬으니까 직위원 입장은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리고